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에는 어몽어스 게임 대기실에서 움직이는 캐릭터를 구현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과정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리소스들을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젝트에 임포트합니다. 임포트가 끝난 다음에는 하이어라키 뷰에 우클릭하고 2D 오브젝트, 스프라이트 항목을 선택해서 새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가 잘 보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선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스프라이트 프로퍼티에 방금 전에 임포트한 리소스 중에서 아이들 스프라이트를 할당해줍니다. 캐릭터의 크기가 조금 커 보이니 스케일을 0.5 정도로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캐릭터 게임 오브젝트에 네트워크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추가해줍니다. 이 네트워크 트랜스폼 컴포넌트는 오브젝트의 위치와 회전, 크기를 동기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자신의 캐릭터가 움직이는 권한을 각 클라이언트에게 주기 위해서 네트워크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클라이언트 어서리티 프로퍼티를 체크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기화되는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싱크 인터벌을 0.01로 변경해줍니다. 단 여기서 이 싱크 인터벌을 다룰 때 주의할 점은 싱크 인터벌의 값이 작아지면 초당 동기화 횟수가 많아져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지만 그만큼 소모하는 데이터량 역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적당한 수준의 인터벌 값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오브젝트를 프리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메인 메뉴 씬으로 돌아가서 룸 매니저 오브젝트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어몽어스 룸 매니저 컴포넌트의 가장 하단을 보면 레지스터드 스포너블 프리팹스라는 프리팹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만든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프리팹을 등록해서 게임 내에서 이 프리팹을 스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어몽어스 룸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여기서는 on room server connect 함수를 부모 클래스인 네트워크 룸 매니저로부터 받아와서 만들어줍니다. 이 함수는 서버에서 새로 접속한 클라이언트를 감지했을 때 동작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호출되고 나면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프리팹을 스폰 프리팹스로부터 가져와서 인스턴스화 시킨 다음 네트워크 서버 .스폰 함수로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게임 오브젝트가 소환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방금 서버에 접속한 플레이어의 정보를 담고 있는 네트워크 커넥션을 전달함으로써 방금 소환된 오브젝트가 새로 접속한 플레이어의 소유임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럼 잠시 이 플레이어 캐릭터가 소환되는 기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게임을 빌드하겠습니다. 게임이 빌드되고 나면 하나는 에디터에서 방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빌드된 게임을 실행해서 방에 접속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오브젝트가 둘 다 정상적으로 스폰된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나는 호스트인 클라이언트의 소유이고 다른 하나는 방에 접속한 다른 클라이언트의 소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트랜스폼의 클라이언트 오소리티 옵션으로 인해서 호스트 소유의 캐릭터를 움직이면 위치가 동기화되지만 호스트에서 다른 클라이언트 소유의 캐릭터를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한 플레이어가 접속을 끊으면 접속 해제한 플레이어의 캐릭터가 사라지는 모습까지 완벽합니다. 이제 각 캐릭터들을 움직이는 기능을 만들 차례입니다. 캐릭터 무버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스크립트 생성이 완료되면 스크립트를 열어서 상단의 미러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선언하고 캐릭터 무버 클래스가 상속받고 있는 모노 비헤이비어를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로 변경합니다. 몇 가지 변수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부울 타입으로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is movable, 플롯 타입으로 캐릭터의 속도를 저장하는 스피드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 중에서 스피드 변수는 싱크 밸류 어트리뷰트를 넣어서 네트워크로 동기화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move 함수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has authority, 즉 클라이언트가 이 오브젝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입력을 받아서 이동 기능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가 자신의 것이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플레이어 세팅스에 저장되어 있는 컨트롤 타입의 값에 따라서 키보드 마우스 컨트롤이라면 키보드 입력이 있을 때 이동하도록 만들어주고 마우스 컨트롤이라면 마우스 입력이 있을 때 이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동 방향에 따라서 캐릭터의 이미지를 뒤집어주는 코드 역시 추가합니다. 완성한 move 함수는 fixed update 함수에서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스타트 함수로 가서 대기실 씬에 기본으로 배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찾아서 클라이언트가 소유한 캐릭터에 붙이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온 다음에는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프리팹에 작성한 컴포넌트를 붙여주고 테스트를 위해서 is movable을 true로 체크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테스트를 위한 게임 빌드를 한 번 더 진행합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게임을 2개 실행해서 방을 만들고 접속시킵니다. 이제 캐릭터의 이동을 테스트해보면 입력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움직임이 동기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조작 방식을 변경하고 다른 조작 방식을 테스트해도 마찬가지로 잘 동작합니다. 이 다음에는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처리할 차례입니다.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프리팹을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뷰를 열어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른 뒤 아이들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들고 아이들 스프라이트를 넣어서 애니메이션을 완성해줍니다. 그리고 워크 애니메이션 클립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애니메이터 뷰를 열고 부울 타입의 isMove 파라미터를 만들고 아이들 스테이트와 워크 스테이트를 이 isMove 파라미터의 상태에 따라서 전환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애니메이션 세팅이 끝나면 캐릭터 무버 스크립트를 열고 애니메이터 변수를 추가한 다음 스타트 함수에서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있는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저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move 함수에서 이동 입력에 따라서 애니메이터의 isMove 파라미터 값을 바꿔주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는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프리팹에 네트워크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붙여주고 애니메이터 프로퍼티에 캐릭터에 붙어있는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애니메이터 역시 클라이언트에서 권한을 가지도록 클라이언트 어서리티를 체크해줍니다. 이 네트워크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동기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애니메이션 동기화 테스트를 위해서 다시 게임을 빌드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방을 만들어서 게임에 접속하면 캐릭터의 이동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이 동기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할 작업은 플레이어가 방에 입장할 때 의자로 텔레포트 되어서 일어서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프리팹을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뷰를 연 다음 크리에이트 뉴 클립으로 스폰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리소스 중에 스폰 스프라이트들을 넣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폰 애니메이션은 반복되지 않도록 애니메이션 클립을 찾아서 선택한 다음 루프 타임의 체크를 해제해줍니다. 애니메이션 클립을 완성한 다음에는 애니메이터로 가서 로비 스폰을 기본 스테이트로 만든 다음 로비 아이들로 넘어가도록 수정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캐릭터가 스폰되는 도중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캐릭터 무버 클래스에서 제약을 가해줘야 하는데 이 캐릭터 무버 컴포넌트는 인게임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로비에서만 사용할 로비 캐릭터 무버를 캐릭터 무버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비 캐릭터 무버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그리고 로비 캐릭터 무버의 상속을 캐릭터 무버로 변경합니다. 스폰이 완료된 후에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컴플리트 스폰 함수를 만들고 isMoveable을 true로 변경하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온 다음에는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프리팹을 선택하고 원래 붙어있던 캐릭터 무버 컴포넌트를 제거하고 로비 캐릭터 무버 컴포넌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뷰에서 로비 스폰 애니메이션 클립을 연 다음 이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에 애니메이션 이벤트를 추가하고 컴플리트 스폰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할 작업은 캐릭터를 의자 위치에서 소환시키는 작업입니다. 먼저 의자의 각 위치를 잡기 위해서 간단한 스프라이트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스폰되는 이미지를 넣어준 다음 의자의 위치를 맞춰주고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제거해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위치들을 저장할 스폰 포지션스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 스크립트에서는 간단하게 스폰 위치들을 저장할 트랜스폼 배열 변수와 스폰 위치가 겹치지 않게 해줄 인덱스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getSpawnPosition 함수를 만들고 인덱스에 따라서 위치를 반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어몽어스 룸매니저 클래스로 가서 스폰포지션스 오브젝트를 찾아서 getSpawnPosition 함수로 스폰 위치를 가져온 다음 instantiate 함수에서 이 위치에 프리팹을 생성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폰포지션스 오브젝트에 컴포넌트를 붙이고 트랜스폼 배열에 아까 만든 오브젝트들을 할당해줍니다. 이번엔 빌드 대신 그냥 실행해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방을 만들어서 게임이 시작되면 대기실 가운데서 시작되지 않고 기능대로 의자 위에서 캐릭터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캐릭터가 대기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작업입니다. 대기실의 우주선 스프라이트 오브젝트 밑에 새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거기에 폴리곤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붙여줍니다. 이 컴포넌트는 2D 콜라이더의 형태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에딧 콜라이더 버튼을 누른 다음 우주선의 모양에 맞게 콜라이더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배치된 박스들에도 폴리곤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붙이고 형태를 편집해줍니다. 그 다음엔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프리팹을 열어서 박스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붙이고 다리 부분만 덮도록 크기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를 붙이고 캐릭터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비티 스케일을 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콘스트레인트의 프리즈 로테이션 역시 체크해서 충돌 후 캐릭터가 돌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캐릭터끼리의 충돌을 막아줘야 합니다. 레이어를 이용해서 같은 플레이어 레이어를 가진 콜라이더끼리는 충돌을 무시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스 항목을 선택해서 프로젝트 세팅 뷰를 열어줍니다. 좌측에서 태그스 앤드 레이어스 항목을 선택하고 플레이어 레이어를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에 피직스 2D 항목을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플레이어 레이어는 같은 플레이어 레이어를 무시하도록 체크를 해제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프리팹으로 돌아가서 게임 오브젝트의 레이어를 플레이어로 설정해줍니다. 작업이 끝나면 게임을 빌드해서 테스트합니다. 방을 만들고 접속해서 테스트해보면 캐릭터끼리는 부딪히지 않고 벽과 상자에만 정상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캐릭터가 상자 뒤쪽에 있어도 상자보다 앞에 그려지는 문제가 눈에 띕니다.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들을 위치에 따라서 정렬해주는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씬에 빈 게임 오브젝트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두 개의 빈 게임 오브젝트를 더 배치하고 하나는 우주선 대기실 뒤쪽에 배치하고 다른 하나는 앞쪽에 배치해줍니다. 이 두 오브젝트의 거리를 이용해서 스프라이트들을 정렬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스프라이트 소터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로 이동합니다. 스크립트 에디터에서는 트랜스폼 타입으로 백과 프론트 변수를 선언하고 getSortingOrder 함수를 만듭니다. getSortingOrder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로 받아온 오브젝트와 백의 거리, 백과 프론트의 거리를 이용해서 소팅 오더를 구해서 반환해줍니다. 그 다음엔 에디터로 돌아가서 정렬 대상이 될 소팅 스프라이트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스크립트가 생성되고 나면 먼저 이 소팅 열거형을 만들고 종류로는 스태틱과 업데이트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소팅 스프라이트 클래스에 이 소팅 타입 변수, 스프라이트 소터 변수, 스프라이트 렌더러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함수에서는 씬에 있는 스프라이트 소터와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있는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찾아와서 저장해주고 소터를 통해 구한 소팅 오더를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소팅 오더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에서는 소팅 타입이 업데이트일 때만 소팅 오더를 구해서 변경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오면 아까 만들어둔 스프라이트 소터 오브젝트에 스프라이트 소터 컴포넌트를 붙이고 각 프로퍼티에 백과 프론트 게임 오브젝트를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씬에 배치되어 있는 박스에 소팅 스프라이트 컴포넌트를 붙이고 타입을 스태틱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비 플레이어 캐릭터 프리팹을 선택하고 여기에도 소팅 스프라이트 컴포넌트를 붙이되 타입을 업데이트로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빌드해보겠습니다. 빌드가 완료되고 방을 만들어서 접속해보면 캐릭터가 상자 뒤에 있어도 이미지가 위로 올라오는 일 없이 제대로 가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끼리도 정상적으로 서로를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몽어스의 게임 대기실에서 움직이는 캐릭터를 구현해보았습니다. 이상 벨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